자, 일단 자바에서 자, 변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떤 이제 값을 저장을 해야 될 경우에 변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변수명 앞에다가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저장할 것인지, 예, 자료형, 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을 적게 되어 있어요. 선언할 때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요 기본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자료형 종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실수를 저장할 소수점 있는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요 타입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죠? 조금 지금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면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메모리를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형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라면 박스가 이만한 라면 박스가 있어요. 이만한 라면 박스가 있어요. 이만한 라면 박스에 자,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정리할 물건을 여기 다 담아서 이렇게 할까요? 담아서 창고에 이렇게 쌓으면요, 많은 내용을 창고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만한 라면 박스에다가 사탕 하나 째매난 거, 진짜 뭐 한 엄지손톱만한 사탕 하나 딱 넣고 여기 테이블에 딱 붙여서 박스 해서 창고에 올려놓으면 창고 이만큼의 부품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이만큼의 부품을 다 차지해 버리죠. 그러면 창고에 사실은 이제 박스를 재보면 몇 개 못 잽니다, 그죠? 박스 안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쌓아버리면 몇 개 못 저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실제 이제 우리 그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숫자 10만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램이라는 기억 장치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반도체 칩 흔들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10을 이렇게 저장하는데 10을 저장할 때 여기 이제 1바이트 크기의 정수형 자료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수형 바이트라는 타입을 이제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0 양수죠. 127까지의 이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변수 선언할 때 바이트 A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10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모리상에 요 특정한 요 한 바이트만 A라는 변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언하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이트예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한 바이트만 쓰겠다는 거죠. 왜? 10이라는 값을 넣는데 굳이 여기 8바이트 그죠? 이런 큰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 1바이트 크기로 여기 10을 저장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1바이트 크기로도 마이너스 128에서 127 이 범위의 숫자를 충분히 저장하잖아요. 10이니까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쓴다 그러면 이 자료형을 좀 큰 걸 쓰셔야 돼요. 메모리 크기를 크게 잡아먹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만한 아주 이제 큰 수박을 담는다 했을 때 이게 수박이 쏙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쏙 들어갈 수 있는 큰 박스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만큼 수박을 쏙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박스에다가 넣는 게 낫죠. 작은 박스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값이 큰 거를 집어넣을 때 그때는 뭐 여기 있는 뭐 인티저 타입이나 더 큰 값을 넣는다 하면 롱 타입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 값을 저장할 때는 이 바이트 타입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바이트만 있으면 10이라는 값을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뭐 100이라는 값을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을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근데 이제 지금 2바이트 크기.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숏이라는 요 자료형은 그럼 언제 쓰느냐? 만약에 요 지금 내가 메모리에다가 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200이라는 값을 저장하려고 200. 그런데 바이트 타입으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죠. 200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초과해 버리는 거죠. 이 바이트 타입에서 이 200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00이라는 숫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자료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요 쇼트라는 자료형은 2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2바이트는 곱하기 8비트 하면 16비트죠. 그죠? 16비트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16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때 제일 앞에 있는 1비트는 양수냐 음수냐 자,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쓰고 나머지 16비트 중에 1비트 썼으니까 15비트가 남죠. 15비트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15비트를 양수와 음수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8비트. 요 바이트 타입은 8비트 쓰죠. 얘는 앞에 있는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고요. 나머지 7비트를 숫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15비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용도로 쓰는 것과 7비트를 쓰는 것과 당연히 15비트를 숫자를 이제 표현하는 용도로 쓰면 이 범위가 당연히 커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비트로 양수와 음수 앞에 지금 총 16비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1비트는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구분하기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이 15비트로 숫자를 나타내 보면 자, 여기 이제 범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5승부터 해서 자, 플러스 양수죠. 음수 2의 15승부터 해서 양수 2의 15승 빼기 1까지. 요 빼기 1은 왜 주냐면 0 때문에 0이라는 걸 하나 더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졌을 때 이 쇼트라는 타입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이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요. 자, 바이트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이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했지만 쇼트형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해서 32,767까지 요 범위의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를 만들어서 같은 정수를 저장하는 거지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건 이제 바이트는 1바이트를 쓰고요. 쇼트는 2바이트를 쓰는데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를 씁니다. 그러면 4바이트면 곱하기 8하면 4, 8에 32비트죠. 그러면 부호 이렇게 표시할 때 1비트 쓰고요. 나머지 31비트를 숫자 표현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해서 2의 31승 빼기 1 요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마이너스 20억,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0억에서 20억 사이에 이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를 20억 우리가 뭐 금액도 어떤 경우는 뭐 20억, 뭐 100억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은행에서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재산 100억 이상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통장에
그런 값을 그럼 저장하려면 이걸로 쓰는 게 맞느냐? 아니죠. 얘는 지금 20억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넘어가면 저장을 못 해요. 마이너스는 은행에서 쓴다 하면 대출한 사람 있죠.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많이 이제 대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또 있죠. 저축을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은행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보다 더 초과하는 그 큰 값을 저장하겠다 하면 자 밑에 롱 타입이 있습니다. 롱 타입은 8바이트 크기. 자 8바이트 크기니까 자 한 바이트는 8비트. 그래서 8을 곱하면 64비트를 씁니다. 자 64비트 중에 63비트를 숫자 표현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얘는 너무 길어서 마이너스 2의 63승. 그러니까 요 64비트 중에 1비트는 부호 비트를 쓰기 때문에 나머지 63개의 요 비트로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 음수 숫자와 양수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 정수 값을 표현하기 위한 자 기본 타입, 자바의 기본 타입이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설명했는데 요건 왜 설명 안 했지? 보니까 가운데 캐릭터. 자 우리가 C 언어 때 캐릭터는 뭐라고 했냐면 캐릭터 글자잖아요, 그죠? 한 글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다, 그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놈이 정수 쪽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글자형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쓰는 이 글자들은요, 우리 그 사람마다 주민번호 가지고 있죠. 또 학생들마다 학번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글자는 그 글자 고유의 번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한글 코드도 예전에 사용하는 코드하고 지금 현재 쓰는 코드하고 좀 다른데 요즘에 이제 쓰는 코드들은 다 이제 유니코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글자 그를 다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나 뭐 학생들의 그 학번처럼 이 글자들도 그 번호가 할당이 됐어요. 특수한 몇 번 하면 번호는 특수한 만약 A라는 글자면 뭐 65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우리가 자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할까요? 밸류 할까요? 바 할까요? 바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A라는 글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글자 한 자를 저장해요. 저장하면 실제 이 A라는 글자가 탁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 A라는 글자는 번호가 몇 번이지? 해서 학생이면 학번을 저장하고 국민이면은 주민번호를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숫자 코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도 우리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문자를 이제 저장을 하면 문자에 대한 코드가 숫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유니코드라고 해서요. 유니코드로 해서 역/u 이제 요거는 이제 유니코드를 의미하는 그 기호입니다. 그래서 역/u 한 다음에 16진수 4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 그 16진수 표현할 때는 0에서 9까지 그리고 A에서 F까지 총 16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게 16진수입니다. 그래서 0000이라는 16진수부터 해서 F까지의 그 이 16진수를 글자 번호로 쓰는 거예요. 이 범위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16진수고요.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진수 쓰죠. 10진수로 변환했을 때는 0에서부터 65,535
A라는 이 번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번호. 그래서 A라는 이 글자도 어딘가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번 A는 몇 번이다. 우리 한글 쓰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 번이다.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글자 번호를 알면 역슬래시 U 한 다음에 글자 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출력을 하면요. 요 글자 번호에 해당하는 글자가 화면에 탁 출력이 됩니다. 우리 그 학생 부를 때 학번 몇 번 이렇게 부르면 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번호를 탁 부르면 그 글자가 탁 해당되는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화면에 탁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글자를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하면 이 문자 그림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거는 몇 번이다 하면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코드 한번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면요, 그 유니코드를 이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알파벳 유니코드 이렇게 검색에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이제 코드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니코드 0에서 65,535번 범위의 2바이트 크기를 가진 정수다 되죠, 그죠? 예. 그래서 0에서 127까지 이건 들어가 볼까요? 시까지는 아스키 문자를 저장하고 요 알파벳이 할당되어 있다. 요 설명이 있는데 요런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라는 요게 16진수로는 여기 지금 441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걸 이제 10진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유니코드 여기 이제 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지 쪽을 볼까요? 그러면은 좀 글자 크기가 크게 되어 있는 이걸 볼까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봐야 되니까 이걸 볼까요? 네, 이걸 보면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유니코드 안에서 예전에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는 그런 코드를 썼는데 지금은 유니코드를 씁니다. 2바이트 크기의 유니코드를 쓰는데 이 2바이트 크기의 유니코드 안에 기존에 쓰던 알파벳도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알파벳을 쓸 때 우리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대문자 A는 65번이다. 10진수로. 소문자 A는 97번이다. 합번처럼. 이 글자에 대한 번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그 캐릭터 타입에 소문자 A를 넣는다 했을 때 이거 띄워놓고 볼까요? 소문자를 넣는다 했을 때 여기 이제 소문자가 97번이죠. 97번이죠, 그죠? 숫자로 되어 있죠. 좀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설명하면 되겠다. 97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int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뭐 a라는 변수에 10 넣으면 10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알겠는데 캐릭터 타입인데 캐릭터 타입은 여기 var 해가지고요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넣는 건데 실제 이제 요 a라는 변수를 들여다보면 인티저 타입에 a라는 변수가 있으면 10을 넣으면 여기 10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요 캐릭터 타입도 var이라는 변수에 a를 넣으면 이렇게 a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내부적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a를 이렇게 var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면 문자 코드표 이렇게 보면 소문자 a를 이제 찾아요. 얘하고 똑같은 거를. 그러면 소문자 a가 여기 있네요, 그죠? 얘는 97번이구나. 그러면 요 변수 var이라는 변수에 뭘 넣냐면 97이라고 숫자를 넣어줘요. 번호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VAR이라는 변수를 화면에 찍으면 이게 문자에 해당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력할 때는 요 97이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이 97을 요 97번에 해당하는 A라는 문자를 찾아서 이 A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은 내부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정수형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 코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수 분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캐릭터 타입을 자 문자 코드 문자의 번호를 저장하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실제로 숫자 저장하는 용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정수를 저장 캐릭터 타입은 정수를 저장할 수는 있는데 우리 번호에 뭐 학번이나 주민번호에 마이너스 번호는 없죠. 우리 그 학번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학번은 없잖아요. 똑같아요. 글자 번호에 마이너스 붙이는 번호는 없단 말이에요. 글자 번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특징이 이렇게 보면 자 캐릭터 타입 자 2바이트 16비트를 쓰는데 자 여기 보면 범위가 0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2의 16성 뭐 이렇게 지금 빼기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음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0에서부터 양수만. 그래서 이 16비트를 다 양수 표현하는 데는 하는 대로 써요. 기본 무조건 이제 이게 양수라고 보고 이제 쓰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숫자들은 음수와 양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비트를요 부호 비트를 씁니다. 1비트를 0이면 뭐 양수, 1이면 음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얘는 16비트 전체를 다 양수 표현하는 대로 써요. 그래서 범위 표현하는데 요거는 오타입니다. 오타. 여기는 빼기 들어가 있어요. 오타고요. 그 0에서 좀 다릅니다. 그죠? 마이너스 값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0에서부터 2의 16성 빼기 1까지. 요 빼기 1 들어가는 건 0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에서 2의 16성 요 이제 가지수 이렇게 하고요. 0하고 요만큼 이게 전체 개수가 이게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때 캐릭터를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정수형으로 쓰고 이걸 이제 양수만 담아 놓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양수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죠. 문자 코드가 이 번호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숫자로 쓸 때는 0에서 65,535까지의 숫자 저장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자, 이제 정수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셔야 되고, 이제 실수에 대한 거. 자, 자바에서 실수 표현할 때, 실수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고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자, 실수형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플롯형과 더블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롯형은 4바이트. 비트로 따졌을 때 곱하기 8하면 32비트죠. 근데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그래서 곱하기 8하면 6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플롯과 더블은 자, 우리 이제 소수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뭐 3.14 뭐 159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이 있는 이런 실수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 플롯 혹은 더블이라는 실수형 타입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수를 표현하는 실수 타입도 보면 플롯은 4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쓰고요. 더블은 8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쓰니까 이 두 개 중에 플롯하고 더블 중에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범위의 숫자를 표현한 실수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8바이트 사용하는 더블이죠. 그죠? 비트 수가 많잖아요. 숫자를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실수를 표현할 때는 보통 부호부하고 이제 그 뭐 지수부, 가수부라는 그런 이제 실제 정수 표현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수, 가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비트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숫자를 실수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정수형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그죠? 바이트는 1바이트를 쓰고 캐릭터는 2바이트를 쓰고 숏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다음에 인티저 같은 경우 4바이트, 다음에 롱 같은 경우는 8바이트 크기로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캐릭터는 숏하고 똑같은 2바이트인데, 캐릭터는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문자의 코드 값,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코드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일단 정수 부분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음수 부분은 표현이 되지 않고 양수 값만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표현할 때 플롯형, 더블형이 있는데 플롯은 4바이트를 사용하고요. 더블은 8바이트를 쓴다.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부호고요. 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1.42, 다음에 마이너스 4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나도 좀 뭔가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내가 모르겠네. 자,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빼기 돼 있고 3.42, 38 돼 있죠. 자, 요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더하기 빼기 여기 있는 거는 요 자리에 자, 요게 자, 빼기나 앞에 우리 아까 부호 비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빼기나 더하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빼기나 더하기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4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요 소수점 뒤에 한 자리가 4고 그죠? 앞에 정수 부분이 이제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5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5승 요거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부분 그러면 다시 보면 얘는 자, 얘를 한번 써보면 자, 요 3.4부터 써볼게요. 3.4 쓰고요. 뒤에 38 돼 있죠. 그러면 2라는 게 지수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밑수가 이제 10이고요. 10에 38승. 그러면 공을 38개 붙여보세요. 여기 3.4에. 크기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4바이트 크기의 이 플로팅은요. 이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범위의 실수값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45승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10에 마이너스 45승. 요 부분만 다르지 실제 이제 0을 몇 번을 붙입니까? 10을 45번 곱하는 거 똑같죠? 공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 크기의 일단 이 정밀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범위보다 더 큰 크기의 실수값을 저장하고 싶다. 이 부분을 초과한다 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더블형의 그 실수 자료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크죠. 얘는 지금 4.9 2에 마이너스 324승입니다. 324승. 야, 공을 몇 개를 300개 넘게 붙여야 됩니다. 그죠? 자릿수가 이 공 쓰다 보면 시간 다 가겠네. 그죠? 여기서부터 자, 1.7 곱하기 2에 자, 308승이니까 10에 308승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크다.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 실수 표현은 자, 이렇게 이제 플롯과 더블형 쓰는데 요 이제 4바이트, 8바이트 메모리를 쓰고요. 범위는 옆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 정도 이제 범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논리형이라고 있는데 논리형은 true false 값을 저장하죠. 원래는 true false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1비트만 있으면 돼요. 1비트라는 게 1 아니면 요게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 1하면 0.
예를 들어서 1하고 0하고를 사용해서 논리값을 표현한다. 자, 1은 true, 0은 false. 그럼 1비트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비트 단위로 사용이 안 되고 한번 사용할 때 최소로 이제 이게 저장할 때는요. 일단 바이트 단위로 써야 돼요. 이거는 구조상. 예. 그래서 요 이제 1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조금 낭비가 되지만 나머지 7비트가 낭비가 되지만 일단은 불리언 쓸 때는 기본 이거 메모리 쓸 때 1바이트 메모리 주소 붙일 때 바이트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7비트는 낭비하는 거지만 일단은 불리언 true false 표현하기 위해서 1바이트 크기를 씁니다. true false.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자료형들이 자바에서 사용되는 기본 자료형.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기 이제 요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자, 요 글자 보시면 다 소문자로 돼 있죠. 다 소문자로 돼 있죠. 바이트, 캐릭터, 숏, INT, 롱, 플롯, 더블, 불리언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 변수명 같은 거 지정해 주실 때 명령규칙에 보시면 자바 예약어는 쓸 수 없다 되어 있죠. 요게 다 예약은 거예요. 예약어. 자바에서 이런 명령어를 다 쓰는 거죠. 미리 자, 나는 자료용 쓸 때 바이트는 요런 용도로 캐릭터는 요런 용도로 뭐 쓰겠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 쓰실 때 이거 쓰시면 오류납니다. 그렇죠? 야, 자바 명령어 너무 많은데 뭐가 자바 명령인 줄 알고 내가 변수 쓰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제 몇 번 해 보시면 다 이렇게 내가 그 명령 피해서 변수명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자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 그 타입이 있는데 자료형이 있는데 그 자바 프로그램 하다 보면요 이 자료형을 변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호. 그래서 앞에서 보면 뭐 바이트 타입도 있고 뭐 숫자 캐릭터 빼고 정수형 보면 바이트도 있고 숏도 있고 인티저도 있고 뭐 롱도 있고 한데 바이트는 1바이트, 그죠? 숏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쓰죠. 그다음에 실수 표현할 때는 플러스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를 씁니다, 그죠? 불리언은 1바이트를 쓰고. 근데 이 자료형 간에 값을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형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프로모션과 캐스팅입니다. 자, 그죠? 자료형도 많은데,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외우지? 다 됩니다. 하다 시다 보면 다 정리돼요. 자, 그래서 일단 타입 변환이라는 요 용어도 안 익숙해요, 지금. 자료형, 형 변환, 타입 변환, 형 변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것을 형 변환이라고 하고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쓰죠. 뭐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 인티저 타입은 몇 바이트 쓰냐면 4바이트 씁니다. 크기가. 바꾼다든지 역으로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바꾼다든지. 자,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죠. 바이트도 정수고 인티저도 정수입니다. 자, INT 인티저 4바이트 쓰는 정수죠. 정수인데 정수 타입인데 더블형은 플롯과 더블은 실수형인데 더블은 8바이트 사용하는 실수형입니다. 그죠? 근데 정수형과 실수형 사이에도 이렇게 형 변환을 할 수 있네. 이거는 이제 8바이트 실수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 이 형 변환이 일어날 때 자,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타입 변환되는 게 있어요. 형 변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드로 자, 이 자료형을 다른 자료로 바꿔주세요라고 명령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형 변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혹은 명시적 타입 변환,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모션과 캐스팅. 예, 요 용어. 아직까지 익숙치는 않겠지만, 예, 우리 이제 실습하실 때 프로모션, 자동 형 변환, 캐스팅, 강제 형 변환, 예,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자,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형 변환을 할 때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서 그 기본 자료형 제가 프리미티브 타입의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거는 1바이트 크기를 쓰고 어떤 거는 2바이트 크기를 쓰고 어떤 자료는 뭐 4바이트 크기를 쓰고 어떤 거는 뭐 8바이트 크기를 쓰고 그죠? 범위가 또 정수 범위하고 실수 범위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어떤 거는 큰 거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건 작은 거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상호간에 변환할 때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자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자, 자동 우리가 형 변환은 강제 형 변환이 있고 자동 형 변환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 형 변환은 프로모션이라고 그러고 강제 형 변환은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자, 작은 타입은 큰 타입으로 자동 타입 자, 요건 규칙입니다. 작은 타입은 큰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 예, 여기서 작은 타입이나 큰 타입이라는 얘기가 자, 앞에 여기 보시면 저장되는 값의 범위 있죠. 자, 이 작은 값을 저장하는 이 타입에서 큰 값을 저장하는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요, 예, 자동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쓰잖아요. 바이트 타입에서 쇼트 타입으로 예, 형 변환을 한다 하면 쇼트 타입은 2바이트 쓰죠. 자, 1바이트 쓰는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값을 예,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쇼트 타입은 더 큰 범위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그죠? 그래서 작은 범위의 형에서 큰 범위의 형으로 형 변환은 자동으로 된다. 예. 자, 그런데 자, 이 자동으로 형 변환 되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표시 보면 자, 뭐 1바이트짜리, 2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이게 보면 정수형 같은 경우는 8바이트가 제일 큰 값의 범위를 이제 가지니까 자, 바이트 타입을 쇼트 타입으로 2바이트짜리 쇼트 타입으로 쇼트 타입을 자, 4바이트짜리 인티저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을 8바이트짜리 롱 타입으로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으로 예, 이렇게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런데 플롯과 더블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실수 부분이죠. 실수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바이트, 쇼트, 롱. 우리 캐릭터는 글자 표현하는 거 여기서는 뺐어요. 캐릭터는 보통 글자 저장하는 정도 쓰니까 요거는 이제 정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1바이트보다 큰 2바이트 큰 쇼트. 그죠? 2바이트 큰 쇼트보다 큰 인티저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보다 큰 8바이트 쓰는 롱. 자, 이렇게 갖다 넘기고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자동으로 행반은 상관없는데 자, 이 뒤에 보면 정수에서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경계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롱은 정수형이고요. 8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정수형이고요. 플러스는 4바이트 크기의 실수형입니다. 그런데 요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롱은 8바이트 쓰는 거고 크기가 메모리를 플러스는 4바이트 쓰는데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 이건 조금 이상한데 여기 보면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자동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은 예, 바이트에서 숏에서 인티저에서 롱에서 플러스에서 더블로 자동 기반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숫자로 보면 롱은 8바이트고 플러스는 4바이트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파일이 더 크잖아요. 요거는 내부적으로 실수를 표현할 때 이제 지수라는 거. 예. 내부적으로 그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4바이트를 쓰지만 8바이트를 사용하는 정수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앞에 표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의 63승에서 2의 63승 빼기 1까지 요 범위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10에 미수가 2가 아니고 10이에요. 10이면 더 크잖아요. 크면서도 위에 보면 이게 38이 10에 38승을 의미하고 그죠? 요거는 2에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45를 의미하죠. 그죠? 범위를 보시면 이 공이 뒤에 더 따라 붙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이제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범위가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환산을 해보면 얘가 더 큰 값을 더 큰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큰 범위를.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롱은 플러스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바이트 수가 아니라 이 플롯 4바이트가 롱 8바이트가 그 큰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범위에 표현하는 그런 단위를요 큰 범위 표현하는 단위로 자동으로 형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플롯과 더블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입이죠. 같은 실수형입니다. 같은 실수형입니다. 실수형인데 요거는 4바이트 쓰고 요거는 8바이트 쓰니까 당연히 8바이트 쓰는 놈이 범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형변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작은 타입의 값은 큰 타입의 타입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 타입 변환할 때 여기 보면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작은 크기의 타입이 있고 큰 크기의 타입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타입, 이 아래쪽이죠. 앞쪽에 이런 작은 타입의 그 타입을 큰 타입의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작은 타입은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서 타입이 바뀐다는 거죠. 형변환이 돼서 큰 타입의 값으로 이렇게 제작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자동 타입 변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모션. 자, 그다음에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통 이제 강제 타입 변환 같은 경우는 큰 타입을 작은 타입으로 변환할 때, 자, 이때 이제 강제, 여기 보면 큰 타입을 작은 타입으로, 요렇게 변환할 때는 강제 타입 변환,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의 한 부분만 작은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변환. 자, 아래쪽에 이제 그림도 있는데 밑에 이렇게 요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강제 형변환할 때 형식은 자, 앞에 여기 변수가 작은 크기의 타입이에요. 작은 크기의 타입이고, 자, 뒤쪽에 있는 게 이게 큰 타입이에요. 자, 큰 타입의 자료를요 작은 타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할 때는 자, 작은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서 강제적으로 바꿔서 집어넣어라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소갈로를 요렇게 붙이고요. 여기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요 앞에 요 타입이죠. 작은 크기의 타입 데이터형을 요 소갈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큰 타입이 자, 여기 이제 연산자입니다. 캐스팅 연산자로 하는데 소갈로 안에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해서 강제 타입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타입이 작은 타입으로.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예로 int 타입, 인티저 타입은요 4바이트 정수입니다. 4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정수고요. 정수 타입이고, 바이트는 1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제 자료형이죠. 근데 int 타입을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을 시키면 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아래쪽에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티저 int value 해서 int value라는 인티저 변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이 값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그죠? 요 숫자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는 거는 이제 10진수고요. 실제적으로 그 컴퓨터 내부에서는 요거를 이제 2진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과 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2진수입니다. 2진수. 그래서 요
10진수가 이렇게 2진수로 바뀌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4바이트죠. 1, 2, 3, 4바이트의 int형, 인티저 자료형 값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진수로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거 보입니다. 그죠? 자료형을 자, 여기 바이트형. 요게 이제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바이트형 바이트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자, 큰 자료형 요거는 4바이트 크기고요. 예. 인티저 int 밸류는 4바이트 크기고 예, 바이트 밸류는 1바이트 크기입니다. 자, 큰 놈을 작은 데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박스가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예, 요만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만한 사과를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근데 이만한 바나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바나나를 준비해서 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스에다 집어넣으려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끊어야 되죠. 끊어서 요 부분만 집어넣고 요 부분은 어때요? 못 집어넣죠. 가득 차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손실이 발생됩니다. 큰 놈을 작은 상자에 담으려면 큰 놈을 다 못 집어넣으니까 일부분이 이렇게 잘려요.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강제 변환할 때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게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그죠? 억이 넘는 숫자를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숫자 억이 들었는데 4바이트짜리 인티저 이 값을요. 예, 바이트 1바이트짜리 바이트 정수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4바이트짜리가 1바이트에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자,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제일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바이트가 요게 이제 1바이트고 요게 이제 전체가 4바이트입니다. 앞에 있는 3바이트는 다 날아가 버리고요. 제일 뒤에 있는 1바이트만 요 1바이트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손실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바나나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작은 상자에 바나나를 넣으려니까 바나나 너무 커요. 그럼 칼로 땡강 잘라서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넣고요. 나머지는 못 넣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상자에 이 내용물을 이렇게 보면 잘려져 있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 뒤에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진수로 자 0000 하고서 1010 돼 있죠. 요거 이진수입니다. 0과 1로 요거 이진수고요. 0과 1로 표시한 숫자 이진수죠. 이진수인데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었을 때는 값이 얼마냐면 10이에요. 10. 그러면 요 최종적으로 여기 바이트 밸류라는 이곳에 1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넣을 때는 억을 넣고요. 출력해 보면 요 캐스팅해서 이렇게 값을 넣어서 이 값을 또 결과값을 보면 억이 10이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죠? 그죠? 세 자리를 끊어 보시면 100만, 1000만 억 맞습니다. 그죠? 자, 1억 30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29만 29,77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숫자가 10으로 바뀐 거예요. 다 잘려져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 현변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상자에 있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물건을요 큰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이 물건이 작기 때문에요. 이 작은 상자에 들어가는데 큰 상자에 넣으면 당연히 쏙 들어가죠. 그리고 더 큰 상자에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겠죠. 작은 상자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조금 더 큰 상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동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 형변환. 근데 반대로 큰 상자에 지금 수박이 들어있네. 수박이 이만큼 꽉 찬 수박이 들어있어요. 요때는 수박이에요. 완전한 이제 완전체예요. 완전체 한 덩어리. 그런데 얘를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수박이 끼어서 안 들어가네. 그러면 칼질해야 되죠. 잘라야 됩니다. 수박이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요? 손실되는 거죠. 손실. 얘를 또 더 작은 자료용으로 박스에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더 작은 데 담으려고 보니까 수박이 또 반이지만 반의 반으로 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 수박을 또 반을 잘라내니까 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한 큰 한 덩어리 수박이 한 조각 이렇게 반의 반 조각 크기만큼 이게 작아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 들어있는 거 확인하면 이게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 캐스팅으로 하면 되죠. 강제 형변환 캐스팅으로 하면 돼요. 강제 형변환. 이걸 이제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강제 형변환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이 값을 강제 형변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캐스팅 연산자 이렇게 갈로 안에 형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넣고요. 여기에 타입이 옵니다. 여기서 int, 캐릭터, 롱, 플로 이런 자료형이 옵니다. 요런 형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박스 그림 그렸잖아요. 강제 형변환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에 잡는 거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큰 박스에 원래 가득 차 있는 것을 작은 박스에 넣으려면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작은 박스에 넣으려면 땡강 잘라줘야 됩니다. 작은 박스에 넣기 위해서. 그러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입 변환, 형변환에서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 용어를 제가 일단은 생소한데 그죠? 자바에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자동 형변환하는 게 있고 타입에서 또 다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꿀 때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있고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바뀌 자동 형변환은 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바꿀 때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실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갈로 안에 타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런 식으로 손실되는 부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산식에서 자동 타입 변환 이게 이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연산은 같은 타입의 피연산자 간에만 수행이 된다. 우리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이거 별표 씁니다.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도 우리 곱하기 이렇게 쓰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요 기호를 씁니다. 별표 모양. 그러니까 우리 숫자 8키 있죠?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누기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나누기는 우리가 슬래시를 씁니다. 슬래시가 나누기 기호. 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제 산수 수학책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컴퓨터에서는 우리 그 수식 만들 때 곱하기는 여기 별표를 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 하면 이게 1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곱하기도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 요거는 2 별표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가 컴퓨터 쓸 때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좀 다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산자와 피연산자 말씀드렸는데 연산을 당하는 놈을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하죠. 오퍼랜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연산을 당하는 놈을 피연산자, 오퍼랜드라고 하는데 연산은 같은 타입의 피연산자 값만 더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값이 있고 뒤에 있는 값이 있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실제 값이죠. 피연산자 더하기를 당하는 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연산자가 있을 때 이렇게 연산자가 있을 때 이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가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연산은 같은 타입의 피연산자 간에서만 수행이 된다. 이게 이제 자바 또 규칙이에요. 또 규칙이 많은 것 같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바에. 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료형과 뒤의 자료형이 일치해야지만 연산이 된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요 서로 다른 타입의 피연산자는 같은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고 두 피연산자 중에 크기가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된다. 자, 연산을 하는데 한쪽은 큰 타입이고 한쪽은 작은 타입이에요. 자료형에서. 여기서 큰 타입이라는 것은 값을 표현할 때 큰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 자, 작은 타입이라는 것은 값을 표현할 때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 예,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큰 자료형, 그 작은 자료형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두 피연산자, 요 둘 중에서 자, 크기가 큰 타입이라는 게 큰 값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큰 자료형으로 한쪽을 바꿔요. 자, 얘가 큰 자료형이고요. 이게 작은 자료형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자료형을 큰 자료형으로 형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큰 자료형 더하기 큰 자료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자료형이 일치가 되면 더하기 연산을 피연산자 자료형을 일치시켜 놓고요,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예제 코드 한번 보면, 자, int value는 10. 자, 10이라는 정수값을 인티저 값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자, 아래쪽에 더블. 자, 더블은 실수형입니다. 8바이트 실수형이죠. 그래서 더블 밸류 해서요, 5.5 실수형이니까 소수점 있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5.5를 이렇게 저장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int 밸류 요 변수의 값과 더블 밸류, 자, 이 변수의 값을 더하기 한다고 있죠. 자, int 밸류는 얼마입니까? 10이고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더블 밸류, 이 변수에 전해된 값은 얼마입니까? 5.5죠. 자, 자료형을 보시면은, 자, 이 int 밸류는요 4바이트 정수형이고요, 더블 밸류라는 것은 8바이트 실수형입니다. 그죠? 어느 자료형이 큰 겁니까? 요 뒤에 있는 이거, 얘가 큰 자료형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4바이트 인티저 요 자료형을요 8바이트 더블형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10을요 강제적으로 10.0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실수형으로 더블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10.0 더하기 5.5, 앞에도 더블 타입, 뒤에도 더블 타입. 그래서 더블 타입과 더블 타입을 더해서 결과가 더블 타입이 나옵니다. 15.5 이렇게. 요게 이제 더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블 타입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할 때도 아무 변수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더블 타입의 값은, 리터럴 값은 더블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타입이 더블이죠. 요 연산 결과가 더블로 나오기 때문에 더블 타입의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요 15.5라는 결과를, 더블 타입의 리터럴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한다. 요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요 리절트 값을요, 나는 더블 타입으로 원하지 않고 요 리절트 여기 그 실수형 더블 타입을 원하지 않고 나는 정수형을 원한다. 답을 실수 타입, 소수점 있는 실수 타입이 아니라 정수형 타입으로 값이 나오기 원한다 하면 또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nt 자 타입으로, 여기서 이제 정수형 타입으로 요 결과값, 요게 이제 int 리절트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고 싶다면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요 뒤에 있는 결과는요, 요 뒤에 있는 결과는 더블형으로 나와요. 왜? 더하기라는 연산자 앞뒤에 있는 피연산자 값을 보니까 하나는 인티저 타입이고 하나는 더블형인데 두 개를 일치해 줘야 돼요. 큰 타입으로. 더블형이 더 커요. 그래서 더블형으로 만들어서 15.5가 나왔죠. 얘가 더블형입니다.
근데 이 더블형을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여기 리절트 R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넣고 싶다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요 더블형 15.5 요 앞에다가 캐스팅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int 이렇게. 그러면 더블형인 15.5를요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그 인티저형으로 바꿔진 자료형이 바뀐다는 거죠. 바뀌어진 값을 자 인티저 타입의 요 리절트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다. 결국은 이 정수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 정수값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은 캐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